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상해가 오후장 개장하면서 낙폭을 좀 줄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물 지수는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놓고 있고요. 또 코스피도 세지는 않습니다만 하락폭을 조금 주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로 낙폭은 좀 많이 줄여진 상태인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FOMC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일단 단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일단 올 하반기 혹은 올해 연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는 한 주라는 것이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혹은 올 연말 내년까지의 시장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 좌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수자, 매도자 모두 좀 관망 심리가 강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수세가 관망을 해버리면 흘러내리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상장 종목 중에 65% 정도가 좀 하락 나와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그래도 지난 금요일보다는 이렇게 썩 많진 않아도요. 유지는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이 실적은 일단 2분기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작년보다는 여전히 한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5%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상승세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롯데케미칼이 강한 움직임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직접 매매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실질적인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움직임들은 오히려 밑에 있는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롯데케미칼은 충분히 모니터를 해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어떤 민감 섹터로서의 화학주 쪽에서 고명화학재를 가장 크게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구간은 일단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30만 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변곡점이었고 수렴점이었던 25만 원대를 넘어온 이후에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은 오히려 이번 FOMC 변동성만 좀 지나간다라면 경기주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재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현재 롯데케미칼의 시세는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 쪽에서는 좀 좋은 선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보겠습니다. 삼성페이가 선전하고 있다는 시황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 한국정보인증이나 또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등 관련주도 좀 좋습니다. 특히 정보인증은 한 14% 이상 아주 강한 흐름 나와 있는데요. SDS도 최근에 보안 쪽 업체를 S1 쪽에서 가져온 거 더해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2.6% 오늘 강세권인데요. 자, SDS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삼성 SDS 주가는 사실은 특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가가 24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어떤 박스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약한 자리에서 삼성 SDS 강한 것은 여타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을 일단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 SDS의 움직임을 핀테크 쪽과 연결해서 바라보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삼성그룹주 쪽에서는 좀 선두권에 설 수 있는 성장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예를 들어 경기주 쪽에서의 포스코 낙폭주라든지 혹은 그동안 선행 반등했던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없는 상황에서 SDS가 그냥 지수의 버팀목 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삼성 SDS는 이후에 30만 원 이상에서 삼성의 어떤 지배 구조라기보다는 주식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혹은 가중치에 대한 조절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타겟이 이쪽으로 좀 맞춰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큰 의미 없는 종목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정보통신도 한 6% 올라갑니다. 이쪽은 이제 금융벤 쪽으로 좀 유명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직 지금 시장에서 보면 사실 성장주 저는 10개 중 8개는 꺾였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나와 있는 2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좀 꿈을 꾸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라든지
혹은 뭐 IoT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상당한데도 아직까지 주가가 버텨내고 있고 단기적인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조금 신경 쓰시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상반기에는 이런 꿈을 꾸면 그냥 뭐 2배, 3배 막 올려붙이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 꿈이 좀 허상이었다는 것을 시장에서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장 스토리에 대한 종목들 또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황인데 성장주는 지금 시황이 도와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좋은 내용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역시도 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치를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뭐 추세도 살아있고 오일선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동안은 뭐 트레이딩을 해준다. 이런 정도로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미디어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트레이딩 정도로 보셔야지 아직도 성장을 바라보면서 밸류적 부담이 상당한 종목들을 목표치를 높게 잡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하락 쪽 보겠습니다. 먼저 CJ ENM인데요. 지금 CJ가 지주사격인 CJ가 거래소에서 거의 1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ENM도 한 6% 밀려나 있습니다. 최고점 경신한 이후에 좀 되밀린 게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CJ ENM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중국과의 경쟁 구조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기술로 따라올 수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세대가 바뀌어 따라올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도 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아주 새로운 포맷의 어떤 TV 프로그램들이고 이런 쪽에서 배경을 중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CJ ENM의 미디어 사업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 오히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낙폭과대주를 단기 낙폭과대주를 보고 계실 텐데 성장주는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야 좋은 겁니다. 강한 동안 그 성장주가 유지가 되는 스토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꺾여 있는 주식을 성장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주를 보신다라면 살아있는 섹터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 대해서는 기술적 기준을 뭐 20선을 잡으신다거나 이 성장이 깨지는 기술 라인만 잡고 여전히 오히려 오늘 약하지만 이런 대상들은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여전히 메인 타깃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CJ랑 한미사이언스가 같이 연기금에서 종가에 좀 들어왔었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사이언스는 낙폭은 저점 대비 한 5% 정도 줄여놨습니다. 현재 3.4% 정도 밀려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종가 관리를 연기금이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뭐 실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과거 뭐 세력주 같은 종목들을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종가 관리하는 종목은 팔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력들이나 메이저 세력들이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초가를 낮게 만들고 장중에 싸게 매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장중 내내 주가가 매도 우세에 있다가 종가만 급하게 올리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양상으로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는 누군가가 강하게 산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가격 자체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 쪽에서 이 종목 또한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했던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산성 LN에서 다 단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CJ ENM 같은 종목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뚫어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쌍봉 그림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주가가 레벨업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만 주가가 빠져버리면 추세 이탈이 완전하게 확정돼 버리는 이 종목 또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위치에서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 오후장 개장하고 나서는 그래서 3,100선은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등락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 남은 30분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시장의 방향성 또한 FOMC의 결과가 금리 인상 쪽으로는 최소한 좀 나와줘야지 혹은 금리 밴드 자체라도 하방 밴드라도 없애줘야지 중국 쪽에서 실물 부양이 좀 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오히려 이번 주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혹은 뭐 밴드 축소냐
혹은 이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조절이냐, 뭐 정말 많은 시나리오로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이번 주 유지되겠지만, 저는 역발상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치주에 대해서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가치주에 대한 저가 매수, 경기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재차 하방 변동성이 나온다라면은 성장형 가치주를 또 한 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가치주에 대해서는 역발상 매수 관점을 그대로 좀 유지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성장형 낙폭주들은 뭐 이번 주 FOMC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꺾여 있는 종목들은 반등 시 매도가 전략이기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되고 팔 사람이 많은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타겟은 전적으로 가치주와 그리고 경기주 쪽으로 좀 맞추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핵심 성장주들,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에서 성장주는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한두 섹터는 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어떤 핵심 성장주들을 뭐 이전처럼 화장품이나 제약으로 이렇게 크게 쉽게 묶어서 가실 장이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쪽이라든지 혹은 살아남아 있는 뭐 IoT, 핀테크 쪽 몇몇 종목군들에 국한하는 트레이딩 정도를 성장주 내지는 추세형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하셔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쉬운 시장은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기 힘든 길로 선택을 하셔야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